자,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나니까 또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어제 들어가 보니까 이 현상이 나와가지고, 이 질문 나오겠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질문이 아마 쏟아질 것 같아서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 영상 급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화면에 접속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들어가서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이제 저장하기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이런 알림이 뜨죠.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신고 영상에서는 이런 알림이 안 떴어요. 왜냐하면 자동 체험 신고할 수 있는 날짜가 자료 제공일도 이렇게 며칠 이후에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자료 제공일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동 체험 서비스도 제공하는 날짜가 어제부터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이 알람이 안 떴던 거고 지금은 이제 자동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알람이 뜨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은 자료 구축일 이후로부터 항목별로 신고서에서 자동 체음할 수 있는 미리 체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서 미리 체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예는 이용합니다. 아니요 버튼 누르시면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예를 해서 미리 체험 서비스 이용하는 것보다 아니요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신고 영상 찍었던 그 방법대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미리 체험 서비스가 제공돼서 일로 들어가는 사람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누르고 들어가면 또 이런 알람이 뜹니다. 미리 채용 기능으로 신고하실 때는 매입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꼭 확인하셔야 제출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냐면 자, 이 메뉴에서는 자동 채움이 되어 있더라도 분명히 네가 한번 입력 수정을 클릭해서 그 금액을 확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뒤에 보면 금액이 다 떠 있죠.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금액이 저렇게 다 떠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요. 하지만 이 금액 보이는 대로 신고하지 말고 옆에 입력 수정 한번 다 들어가서 다시 한번 네가 보고 저장을 하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 신고서 제출 안 된다고 끝에 가서 오류 경고 뭐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신고가 안 된다고요. 일단은 확인을 알아들었으니까 확인을 누르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 아까 그 팝업에 뜬 그 내용을 다시 입력 수정을 클릭해서 그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입력하란 말이에요. 자, 이 작업이 다 됐다고 치고 이제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자, 이런 알림이 뜰 수 있어요. 이 알림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게 떴다고 이거 어떻게 읽어봐야 해결책을 찾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알림 내용, 경고 내용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뜨면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만 하고 있으면 해결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자, 일단은 이 알림의 내용은 내용 검증 결과 오류는 아니지만 확인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확인을 선택하고 그대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취소 버튼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경고 안내 메시지가 뭔지 확인하려면 확인을 누르고요. 그냥 이대로 아씨 나 이거 다 맞아. 근데 네가 이거 띄웠잖아 하면 취소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신고가 됩니다. 자, 일단은 봐야 되니까 내용이 뭔지 봐야 되니까 확인을 한번 누르게 되면 메뉴에도 안내 경고 두 건이라고 뜨죠. 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안내 메시지라는 거는 안내 경고 오류가 있는데 안내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아도 신고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신고서가 맞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확인을 하고 이게 맞으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보시면 안내 경고 두 건이라고 떠 있는데 간이가세자 부가세 미리 채움 신고서 밑에도 똑같죠? 단지
메뉴 명이 달라요. 위에는 매입처분 세금 계산서 합계표고요. 밑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인데 메뉴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죠. 이게 뭐냐면 미리 채용 서비스 금액은 0인데 채운 게 없는데 네가 실제 기재한 금액은 이 금액이야.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래? 이거예요. 이게 매입처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금액이 다 확인을 해봤더니 178만 원이 맞다라면 그냥 이대로 신고하시는 거예요. 밑에도 똑같아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의 금액이 국세청이 판단해서 미리 체험한 금액이 0원이나 실제 기재한 금액, 네가 쓴 금액은 341만 3천 원이야. 한번 확인해보고 0이 맞는지, 340만 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맞다라면, 네가 입력한 금액이 맞다라면 그대로 신고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신용카드하고 매입처분 세금 계산서 합계 금액도 다 이제 채워서 보여주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두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저도 어저께 어이가 좀 없긴 했는데 여튼 저는 이게 맞다 안 맞다 문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씨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 그냥 신고를 하시면 돼요. 내가 확인해볼까? 내가 입력한 게 맞아 하면 이대로 신고하기 누르면 또 이 팝업이 뜨죠. 자, 또 이 팝업에서 내용 안 읽고 알림 안 읽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취소가 아닌 확인을 선택하게 머리가 시스템화 됐잖아요. 그럼 계속 확인을 누른다고. 그럼 또 계속 오류 팝업, 경고 팝업 계속 뜬다고. 계속 여러분들은 메비우스에 띄죠. 왜 신고가 안 돼요? 신고가 안 돼요. 알림을 읽어보시면 그대로 신고하시려면 취소 버튼을 누르라고 했잖아요. 취소 버튼을 눌러야지 이제 신고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영상 찍는 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왜 나는 전자신고세 공제가 안 떠요? 납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안 뜨는 거예요. 제가 본 신고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간이가세자는 이 1번의 매출세 이 부분의 금액이 4,800 이하가 되면, 미만이 되면은 납부 금액이 생겨도 없애져요. 그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또 댓글에 보니까는 간이가세자 1억 아닌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1억 아닌가 알아? 잘 들으셔야 돼요. 면세점이 4,800이에요. 이 1번의 매출세 금액의 이 부분이 4,800 미만이면 납부를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2번, 3번 공제가산세 금액이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뭘 입력하던 간에 금액이 안 나오는데 1번 부분만 입력을 잘하면 돼요. 1번 부분 매출액이니까.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위에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올 수가 없다고요. 입력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동적으로 그걸 판단하고 입력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매출세액이 지금 저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라고 극단적으로 이 금액을 일부러 조정을 해놨어요. 위에 1번 보면 130만 원이죠. 130만 원 4,800 미만이라고 위에 납부 금액이 나왔다 그래도 최종 신고 화면에서 그 4,800 미만이라서 입부세액은 0입니다. 이렇게 뜬다고요. 자, 4,800 미만이죠. 그러니까 밑에 3번에 금액이 아무것도 안 생긴 거예요. 단지 여기 보면 매입투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여기에는 그 세금 계산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발행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아래 케이스는 보시면은 매출세액 1번 부분이 4,800 이상이죠. 근데 밑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전자신고세액 공제 금액이 안 나와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2번에 보세요. 2번에 세액 부분에 441만 원이에요. 1번에 매출세액이 160만 원보다 훨씬 넘죠 금액이. 그러면 1번에서 2번 뺀 금액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란 말은 환급이란 말이에요. 환급이 안 되니까 어차피 3번 금액은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안 불러 나오게 되는 거죠. 본 영상에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안 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이가세자 기본 논리도 없을 뿐더러 영상도 제대로 안 봤으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번 공제가산세액에 전자신고 공제세액 10,000원 안 뜨는 거는 질문이 많은데 그 밑에 부분은 왜 금액이 안 떠요? 라고 질문이 없는 거는 다른 거는 다 못 알아듣겠고 전자신고세 공제 이것만 하나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금액 그대로 한번 이대로 신고하기 눌러보시면 이런 팝업이 뜬다고. 이거 본 내용 영상에서도 설명했어요. 이 팝업이 수정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매출 세액 부분과 공제세액 부분이 금액이 같아진다고요. 그러면서 신고가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게 홈택스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조정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조정을 못하니까 홈택스가 저절로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장치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매출 세액이 163만 9천 원이죠. 2번 매입, 2번 보면 164만 9천 원 동일한 금액이 됐다고.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전산이 발달을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알아야 되는 부분까지 전산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봐서 전산은 이제 100을 해야 된다면 홈택스 전산은 거의 80% 이상이 왔어요. 근데 그 20%는 전산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을 채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이제 홈택스가 하려니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미리 체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오바라고 생각하고 이거 지금 이번에는 실패작이에요. 이렇게 뜨면 아예 경고 안내 메시지를 안 뜨게끔 만들어 놓거나 아예 했는데 결국은 네가 확인 더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리 체험 서비스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 없어요. 신고하는 거는. 이거는 오버했고 국세청 홈택스과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계속 뭐 실적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맨날 이게 타겟이 될 거거든. 이거밖에 못하니 그리고 문과 출신들 보면은 전사들 하면 되잖아.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론을 알아야지 해결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무조건 전산이 다 해주잖아. 이건 답이 아니에요.